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곡지인데요. 많이 지치셨죠? 네, 아까 쉬지도 못하고 넘어오셔서. 자, 그래서 한 가지 영상을 우리가 아마 많이 집에서 볼 수 있는 패턴일 수도 있어요. 보시고 지나가 볼게요. 뭐하니? 뭐하니? 게임. 뭐라고? 게임. 넌 뻔뻔하다고 생각 안 해? 맨날 이렇게 하지. 너 이게 누가 이랬어? 야, 아니야. 그건 좋은 거 있어. 당장 같은. 이게 고장 나잖아. 어? 좀 제발 좀 이게 들리지도 않네. 너 멘티 발랐어? 엄마가 얘기하는데. 드디어. 죽었어. 아, 일시정지 해봐. 죽었겠다. 얘 능준이 엄마 같았으면 전화기 벌써 몇 번 깼어 너. 얘 능준이 엄마 같았으면 전화기 벌써 몇 번 깼어 너. 또 전화. 꺼. 어쩔 때는 제가 얘기를 하는데 계속 들은 척을 하는 핸드폰만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대화를 하고 싶은 건데 석희는 대화가 하기 싫은 것 같아요, 저랑. 내가 이따가 볼 건데 여기도 정리해. 어? 싹 정리해. 너 방학 때 마음가짐 똑바로 하고 지금 안 하면은 너 안 돼, 석희야. 그 얘기하니까 듣기 싫지? 엄마야, 얘기해라. 이런 거 다 정리하고 하라고. 알았지? 알았냐고. 또 대답 안 한다, 또. 아니, 알았냐고 물어보는데 왜 대답을 안 해? 네. 뜨끔한 친구들 있어요? 네. 사실은 굉장히 흔히 볼 수 있는, 특히나 이제 뭐 엄마도 막 기분이 나빠 있고 애도 기분이 나빠 있는 상태는 되게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조가끔 씨가 얘기를 하죠. 애가 얘기를 하는데 답을 안 하니까 더 다그치게 되고 더 화내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뒷부분에 가면 석희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엄마가 다그치듯이 얘기를 하니까 내가 말을 하기 싫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반항인 거 아는데 나 반항하는 거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은 이전까지 어떤 식으로 의사소통 해왔느냐가 아마 쌓여서 이렇게 됐겠지만 분명 둘 다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릴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제가 조금 재밌게 가지고 와 봤어요. 실제로 집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에이 저거 좀 과장이다 이러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보시면서 조금 부모 자녀 대화의 잘못된 점들을 같이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요거는 제가 뭐 별로 이것도 없어서 같이 얘기를 하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들어보면서 같이 얘기를 할게요. 근데 만화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지목을 하면 해주실 수 있을까요? 좀 연기를 다들 이렇게 수줍 하셔가지고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어머님 먼저. 너 오늘 학원 숙제 다 안 했더니 집에는 학원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줬는데 너는 그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줘도 하기 싫다고 난리야. 내가 하고 싶대. 그런 게 내가 키워. 내가 미술학원 보내달라고 했을 때는 안 보내줬잖아. 엄마가 내가 하고 싶다고 한 거 해준 게 한 번이라도 있어. 네. 잘해주셨어요. 박수 한 번만. 네. 이런 얘기들 하실 때가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엄마는 어떤 부분이 조금 고쳐야 될 것 같으세요? 연기해 주셨던 어머니. 어떤 부분이 잘못된 것 같으세요? 우선은 마음을 안 읽어주고 왜 숙제 못해갔는지 이유를 안 찾아보고 윽박을 치는데요. 맞아요. 여기 먼저, 네, 맞아요. 사실은 이 학생이 학원 숙제를 못해간 데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몸이 되게 아팠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지금 학교에서의 어떤 문제로, 아니면 본인의 어떤 문제로 굉장히 마음이 힘들 수가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먼저 좀 물어봐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막말로 요즘에 좀 무서운 일들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뭐 학원 선생님이 진짜 너무 이상한 선생님이어서 내가 그거에 대한 반감이 너무 심해서 이런 걸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사실은 아이한테 이제 학원 숙제 못했다는데 뭐 힘든 일이 있었냐라고 물어봐 준다거나 왜 먼저 그렇게 했는지부터 마음을 좀 알려고 하는 게 필요하겠죠. 또 어떤 거 있을까요? 어머님이 잘못하신 거에서. 비교. 그렇죠. 옆집에는 학원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했다는데 왜 니는 안 하냐고. 맞아. 내가 하고 싶대?
이 친구들마다 다 하고 싶은 것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관심사도 다른데 일단 어머니는 아까 이제 우리가 끼끼빠빠 이러셨잖아요. 내가 아이가 원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걸 다 일단 해주고 봐요. 그리고 나중에 난 최선을 다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어머니도 되게 많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사실은 어머님이 일단은 보내놓고 아이한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누구는 그렇게 했다는데 너는 왜 그래? 그런 식으로 비교하는 그런 발언들은 아이들이 자존감도 당연히 낮아지고 우울해지게 만드는 내용이에요. 이제 어머니가 먼저 저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이의 마음도 이렇게 말하는 마음도 이해는 가요. 그죠? 근데 아이가 조금 고쳐야 된다면 어떤 거 있을까요? 아이가 고쳐야 된다면 뭐가 있을까요? 맞아, 예의 없이 되게 말했죠. 걔 데려다 키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굉장히 예의 없이 말해서 엄마가 이제 더 이렇게 황하게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이제 옛날 얘기를 꺼냈어요. 이제 엄마는 내가 지금까지 해달라는 거 하나라도 해준 거 있냐, 내가 이거 해줄 때는 안 해줬잖아,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엄마가 하고 싶다고 한 거 한 번도 안 해준 건 아니겠죠. 근데 이제 이 친구도 이제 화가 나니까 굉장히 이제 과장을 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내가 왜 안 해줬어? 내가 못 해주고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제 치닫는 거죠.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자, 요거는 남자친구랑 저기는 어머님이랑 같이 어머니 이게 남자니까 해주실까요? 이 친구들이 나만 빼고 다니는 것 같아. 너무 힘들어. 네가 그래서 문제야. 맨날 뭉쳐다니면서 놀기만 하는 애들. 왜 쓸데없는데 정신 팔려있니? 그 시간에 공부를 해. 좋은 대학 가면 친구도 다 알아서 생겨. 무슨 말에 그렇게 엄마는 왜 힘들지도 않다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네가 스트레스 받을 게 뭐가 있어. 입혀주지, 재워주지. 자,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 이제 아까 우리 혜진쌤이 말씀하셨을 때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조금 어려운 심리학적 용어를 좀 사용하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나타나는 게 바로 타당화를 해주지 않는 거죠. 자, 이 엄마가 잘못한 거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아까 이제 이 아이 공감을 못 해준 게 가장 큰 걸 테고 또 잘못한 게 또 있을까요? 공감을 못 해주는 거. 그뿐만 아니라 이제 걔가 좋아하는 친구들까지. 맞아요. 맞아요. 지금 그 친구들 아마 지금 엄마는 맨날 뭉쳐들면서 놀기만 하는 애들 걔네들 쓸데없다고 얘기를 하시고 있죠. 청소년들한테는 부모님, 가족 간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청소년들과의, 그러니까 친구들과의 소속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친구들이랑 놀면서 아무튼 아까 정서적인 공급을 받는 부분들도 굉장히 있기 때문에 지금 분명 어머니가 뭐 걱정하시는 부분은 뭔지는 좀 알 수도 있어요. 정말 아까 예빈이처럼 그 친구들이랑 몰려다니면서 도둑질을 하고 다니는 걸 수도 있고 뭐 그걸 알고 얘기하셨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 이 아이한테는 그 아이들이 전부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아이한테는 지금 자기의 되게 중요한 부분 하나를 부정당한 느낌이 들 거예요. 자, 이렇게 말했을 때 사실 근데 이제 아까처럼 뭐 예빈이처럼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고 라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고치는 게 좋을까요? 엄마는 타당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건 분명히 나쁜 일이고 걔네들을 몰려들면 안 되지, 내 애가 이렇게 되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실제로 내가 지금 내 생각에는 내 걱정은 이런 거다. 그러니까 사실은 엄마 마음은 밑으로 곳으로 내려가면 그거잖아요. 걱정되는 거, 염려되는 거. 사실은 내가 이 친구의 한 부분만 본 걸 수도 있어요. 엄마는 다 알지 못하니까 그 친구들을 보면 좋은 점도 있을 테고 그런 것들을 이제 너가 그 친구들에서 좋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인정을 해주면서도 하지만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엄마가 좀 염려가 돼. 네 생각은 어때? 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사실은 아이도 이게 옳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어떻게 나와야 될지 모르고 다른 집단으로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모르고 사실은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 나랑 놀아주는 친구들을 어떻게 뭐 할 수는 없는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사실은 이야기를 같이 하다 보면은 더 나아갈 수도 있죠. 근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얘기 들어갈 때 엄마가 무조건 도와주겠다고 하는 그 자세를 취하는 건 아까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사실은 아이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단계가 될 때까지 조금 기다려주는 것도 중요하고 언제든지 내가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 정말 이야기를 해줬을 때 내가 그 얘기해줘서 고마워 라는 작은 부분들부터 시작을 하신다면 아이한테 되게 큰 문제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감해주는 태도와 그리고 정말 친구들에 대한 문제라면은 엄마는 내 생각에는 난 이런 것 때문에 그래. 넌 어때? 라고 이야기해주는 방법을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자, 요거는 여기 요 두 모녀가 해보실까요? 이번 시험 준비 열심히 한 건 알았는데 네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더 잘할 수 있다니까. 이번에도 그 직장 결국 안 되지? 그래 성적은 좀 올라오는데 공부해도 맨날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점수가 그 모양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활력이가 더 이상 없이 말을 닫아버렸어요. 자, 여기서 이 아버지는 뭘 잘못한 걸까요? 그죠? 사실은 지금 이거 얘기한 거 보면 한 거 같아요. 열심히 한 거 안다. 근데 뒤에 보죠. 아는데, 근데 자, 이 얘기는 결국 멋이에요. 너가 뭐 그렇게 했겠지. But 넌 어차피 더 올릴 수 있지만 넌 아무튼 열심히 안 한 거다. 이 모양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앞에 마치 인정하듯이 이야기를 해줬지만 결국 그건 다 부정이거든요. 이건 그게 없는 거예요. 이 내용가가 없다고 봐도 돼요. 왜냐면 이 친구는 절대 그렇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을 테니까. 그래도 성적은 분명히 올랐고 이번에 열심히 했다라는 거는 알았던 것 같아요, 아빠가.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떤 식으로 얘기해 주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일단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성적이 오른 것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결과만 중요한 거는 아니잖아요. 지금 이 아빠한테는 본인의 그 90점이라고 하는 그 목표치에 다다르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얘는 아무것도 안 한 애가 된 거예요. 맨날 핸드폰만 봐서 그 모양이 되네. 여기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계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머님. 그래서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결국 네가 그렇게 된 거다 라고 이제 얘기를 단정짓듯이 얘기를 하고 결국 노력은 이야기해주지 않은 꼴이 되는 거죠. 이제 제가 여기에서 학부모님들 상담을 하다 보면 학부모님들이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해야 공부해요? 특히 초등학생 자녀분들이 아니 애들 아직 애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습관은 내가 들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려면 지금 벌써 좀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이제 크면 머리 커가지고 말 안 듣겠지만 어리니까 좀 앉혀놓고 이런 것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세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조금 어머님의 코칭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고 못한 부분만 지적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너 오늘도 지금 엉덩이 30분도 못 받치고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시고 근데 여기에 오는 친구들이 사실 공부를 다 잘해요. 되게 잘하는데 근데 어머님들이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어머니 애가 사실은 성적 얼마 나와요? 이러면 애만큼 나와요. 그러면 성적이 잘 나온 거에 대해서 칭찬해 주신 적은 있어요? 이러면 있대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잘했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아이가 한 과정에 대해서 사실은 봐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애들이 잘하는 게 9개 막 있다가 하나 잘 못하면 이 친구는 이 하나가 너무 엄마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너 잘하던 애가 왜 그래? 약간 요렇게. 근데 못하던 친구는 하나 잘하면 엄청 잘하는 것 같거든요. 그분들은 오히려 막 조그만 거에 되게 잘한다고 칭찬을 해주는데 뭐 아침에 못 일어난 거 뭐 하는 거 이렇게 조그만 것들을 계속 걸고 넘어지시는 거예요, 어머님들이. 그럼 애는 내가 잘한 건 칭찬 하나도 안 해주더니 못한 건 진짜 무슨 눈에 불을 켜고 찼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부터는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칭찬 9개 좋은 말 9개 나쁜 말 하나 해야 된대요. 그러면 그냥 세보세요. 내가 아이한테 오늘 칭찬 9개 했나. 이게 물론 9대1의 비율이라는 건데 한번 세보세요. 집에 가서 안 하셨으면 반성하시고 내가 오늘 나쁜 말은 몇 개 했나. 하나도 안 했으면 잘한 건데 하나 했으면 9개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칭찬해 주시는 말들이. 그거 꼭 어머님들께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그럼 건강한 부모 자녀를 만드는 팁 4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좀 끝을 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상대에 대한 존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아까 페어로 얘기를 했었는데 자기 자녀한테 얘기하는 거는 되게 좀 험한 말도 해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는 혹시 상처가 되지 않을까?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조금 막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 사실 하잖아요. 근데 가장 가깝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나쁜 말을, 상처 주는 말을, 아까 정신적인 고통은 똑같이 신체적인 고통이라고 한다던데 그런 것들을 막 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도 똑같아요. 청소년들도 어머님한테 얘기를 할 때 엄마한테 지금 내가 정서적인 상처를 주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조금씩 하면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서로가 엄마가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내 아이가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를 공감해 주려고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나 전달법. 내 생각에는, 엄마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고 네 생각은 어때? 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네가 그래서 그랬잖아. 엄마가 그래서 그랬잖아. 이런 식으로 싸우다 보면 서로는 공격받는다는 느낌을 들어서 되게 방어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실은 싸움이 안 끝나거든요. 그래서 나 전달법을 사용해 주는 거. 내 생각에는 이렇게 시작하시고 너 생각은 어때?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문제에 집중하는 거는 아까 잠깐 나왔던 건데 옛날 그 캐캐묵은 옛날 얘기 같은 걸 꺼내지 마시고 지금 현재에 좀 집중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라고 말씀하신 거고, 결과적인 게 아니라 과정을 칭찬한다 라는 거는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비단 이제 성적하고 뭐 열심히 공부하고 이런 거에 어머니들이 해줘라 라는 것 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조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오늘 이제 집에 가서 9개 칭찬해 보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게 보여요. 되게 어색해요. 엄마가 자꾸 나한테 좋은 점 찾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엄마 지금 찾는 거 보인다. 엄마 되게 고맙다. 되게 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엄마가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엄마가 나한테 조금 신경을 더 써주려는 게 느껴진다면 그거에 대해서 엄마한테도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엄마도 엄마 요즘에 나한테 말 좀 예쁘게 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나중에 이제 험한 말 나갈 때 그 생각이 딱 나요. 내가 요즘 조금 노력했는데 애들 좀 알던데 내가 조금은 덜 해볼까? 이렇게 엄마들도 조금 이렇게 말하면 되면 조련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그리고 자녀분들도 서로에게 이렇게 결과적인 게 아니라 과정을 칭찬하고 좋은 말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우리가 이제 요 얘기는 많이 하죠.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그래서 이제 연애라든지 아니면 뭐 신혼 초기에 이렇게 보시면은 남자랑 여자랑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다르고 소통하는 방법 다르고 해서 너무 어려워요. 서로가 소통하는 게. 근데 요즘 패러다임은 한 가지가 더 나왔다고 해요. 너무 재밌었는데 저는 화성에서 온 아빠, 금성에서 온 엄마, 안드로메다 아이까지. 자, 3명으로 늘어났어요. 요게 한 명 더 있으시면 이제 안드로메다별 말고 다른 은하계에서 온 아이가 또 하나 있는 거예요. 자, 여러 은하계에서 온 사람들이 말이 잘 통할 리가 없어요. 그리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그 사고 방식도 다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존중하고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말을 하는 걸까 이해하려는 자세가 먼저 있어야 이 집 안에서 잘 살아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한 가족 안에서 결국 건강한 멘탈이 나오는 거고요. 멘탈이 건강해져야 수험 생활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아까 우리가 배웠던 잠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수행 불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제 가족 관계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은 건지를 잘 체화하셔서 수험 생활을 성공적으로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상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